1일차 수업능력평가 시간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관리번호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번호는 이름이나 수험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불리게 되는 번호입니다. 경기도는 시험 대기실에서 가장 먼저 명찰을 뽑아요. 이 명찰에 1번부터 12번까지의 관리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되고요. 평가가 끝나면 먼저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를 뽑으면 해당 시간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대기해야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서는 수업 실현 마지막 번호를 뽑아서 5시에 귀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업 능력 평가는 구상 25분, 5분의 이동 시간, 평가실에서 총 25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시각, 그리고 수업 실현 15분 경과 시각에는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학교 종소리를 기준으로 모든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2번이었고요. 그래서 9시 35분에 모든 짐을 들고 이동했습니다. 복도에 짐을 놓고 필기도구 하나만 들고 구상실에 들어갔는데요. 필기도구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저는 삼색 볼펜을 사용했습니다. 9시 40분부터 25분간 구상을 하는데 문제지가 B4 사이즈, 그러니까 1차 시험지 크기였어요. 들고 수업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스테이플러를 뜯고 반으로 접어서 그걸 들고 수업을 했습니다. 구상 시간이 끝나면 평가실 앞으로 짐을 옮긴 다음 문제지만 들고 복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평가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업능력평가 평가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갈 때 노크하고 문 열고 문 닫고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라고 했더니 대기석에 앉아달라고 하셔서 교탁역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답변석에는 나눔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나눔 시간 이전까지는 답변석에 갈 수 없었습니다. 10시 10분 종이 치고 수업을 실현하세요 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서서 관리번호 2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15분간 수업을 실현했습니다. 이쪽을 보고 여기에 학생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평가위원은 이렇게 옆에서 수업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계도 이렇게 옆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였고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차 발표 이후에는 손목시계만 보고 실전처럼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침 표시는 이상입니다로 했고요. 종이 치기 전에 끝나서 여기 대기석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수업을 14분 정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종이 치면 답변석으로 이동해달라고 하세요.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수업을 중단하고 답변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수업 나눔은 새 문항에 대해 10분 동안 답변해야 합니다.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평가위원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직접 읽어주세요. 저는 1번 문항 읽어주실 때 3번 문항까지 대충 훑어보고 답변을 분배했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저는 문항마다 잠시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수업 나눈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3번 문항까지 답변을 마치니까 먼저 퇴실하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 서서 감사합니다 라고 명랑하게 인사를 했고요. 감독관에게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했습니다. 명찰을 반납하고 짐을 다 챙겨서 나온 시간이 오전 10시 40분 정도였습니다. 2021학년도 초등 2차 공고문을 보고 만든 심층 면접 예상 시간표입니다. 집단 토의와 자기성장 속에서는 없어지고 구상형 3문항, 즉답형 2문항으로 총 5문항에 대해 15분간 면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2일차 심층 면접 시간표입니다.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에는 집단 토의, 오후에는 개별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2일차에는 관리 번호를 새롭게 추첨합니다. 저는 두 번 다 같은 번호, 게다가 같은 평가실을 뽑아서 소름이었는데요. 다행인 건지 둘째 날은 첫째 날과 다른 평가위원들이 계셨습니다. 집단 토의는 구상 40분에 6인 기준 평가 42분, 개별 면접은 구상 10분에 평가 똑같이 10분입니다. 모든 평가는 구상실에 들어가면 평가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에 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단 토의는 9시 30분부터 거의 11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길고 1번에서 6번은 거의 바로 구상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 날은 학교 도착하시면 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이번에도 2번을 기준으로 필기도구를 들고 토의하러 가보겠습니다. 집단 토의 구상실 겸 평가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상할 때는 감독관만 계셨고요. 들어가서 자신의 관리 번호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좌석이 반원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토의 중 다른 사람들과 눈맞춤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종이치면 40분간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문제지는 B4 사이즈였습니다. 집단 토의는 토의 중 메모가 가능해서 문제지의 공간을 충분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미리 각자의 발언을 정리할 표를 그려놓았습니다. 구상 종료령이 치면 5분 안에 평가위원 3분이 입장하세요. 그때 저희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맞춘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목례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집단 토의의 시간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조 발언, 관리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여기 감독관께서 시간을 측정하시고 1분 경과 시 요런 할리갈리종 같은 종을 치세요. 그런 발언을 중지해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조에서 기조, 정리 한 분씩 땡을 당하셨어요. 가서 하면 긴장도 될 거고 눈 맞춤하는 시간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기조 발언 이후 자율 토의는요. 발언이 2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1분 30초 정도씩 발언했고요. 만약 한 주제에 대해 말을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넌 할 수 있어 라는 표정으로 그분을 기다려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스터디할 때 자율 토의가 끝나는 시간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집단 토의 시작령, 그러니까 학교 종이 치고 나서 35분이라는 거 기억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5명이면 6분 빼서 29분, 4명이면 또 6분 빼서 23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 또 자율토의 종료 6분 전을 알려주십니다. 정리 발언은 관리번호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토의가 다 끝나고 이렇게 서서 감사합니다 끝인사는 했던 것 같아요. 문제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다시 대기실로 이동해서 면접 시간까지 대기했는데요. 저는 2번이라 따로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2시 5분부터 10분간 두 문제를 구상하고 평가실로 이동했습니다. 면접 평가실은 수업 평가실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똑같이 인사를 하고 대기석에서 대기했습니다. 2시 20분에 시작령을 듣고 면접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평가위원의 지시에 따라 구상형 두문항, 즉답형 두문항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렸는데 즉답형은 나눔 문항처럼 생각해보고 답변 드린다고 하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총 4문항을 8분 이내에 답변해야 했었고요. 8분이 경과되면 뒤에 감독관이 이렇게 종을 치세요. 그럼 바로 추가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작년에 특히 즉답 1번이 엄청 길고 생소해서 즉답 2번을 아예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8분 이내로 대답을 마쳤고요. 종소리 없이 바로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은 자기 성장 소개서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자성소 3번을 질문받아 거의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답변을 마치면 먼저 퇴실할 수 있었는데요. 들어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퇴실 지시를 받고 여기 서서 감사합니다 끝인사를 했고요. 감독관에게 문제지를 내고 퇴실했습니다.
이렇게 심층 면접도 끝났습니다. 2차 시험을 앞두신 분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